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만 해도 경계감이 굉장히 깊었던 우리 시장, 지금은 하이닉스의 강세 250만 원 선 넘어서면서 1%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조선, 철강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시장 관련해서 종전과 관련해서 철강주들, 강관주들, 그리고 다른 섹터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철강주가 중동 종전과 관련된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종전 국면에서 철강주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랑 이 중동 사태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는 어떻게 보면은 건설 기계나 아니면은 딱 인프라 투자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줬다라고 보면 지금 중동 전장에서는 철강주들이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쪽 중동에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에너지 쪽 관련해가지고 인프라 복구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비중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유 관련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뭐 철강의 원재료나 이런 부분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에 있어서 철강주들이 오늘 장에서 중동 전쟁, 종전 이슈에 맞물리면서 강세를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철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산업의 처음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뭐 자동차 그리고 다른 산업의 인프라 이런 부분까지도 전방위적으로 들어가는 철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그 안에서도 오늘 좀 더 특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자면 강관주가 유독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재건 이슈와 관련해서 강관주가 이렇게 크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어떠한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네, 강관주가 주목받는 거는 딱 당연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끔찍했던 부분이 뭐 정유시설 가정해가지고 드론이 이제 피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됐다. 그래서 뭐 생산 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유가가 막 올라가지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 복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간주가 요즘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송유관이나 이런 부분을 건설하겠다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강간 쪽에서 조금 더 시세의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존에 어떻게 본다면 재건하면은 건설이었는데 그 건설에 대한 키워드가 이젠 철강주로 넘어갔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에너지 설비나 이랬던 부분이 이제는 또 강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나면은 뭐 발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됐던 부분을 떠나서 지금의 어떻게 본다면 이란 쪽에서도 공격했던 핵심 시설이나 이랬던 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정유 시설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강간이 가장 시장에서 종전에 대한 키워드를 받으면서 부각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회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다고 보면 이 넓은 대지를 가로질 수 있는 송유관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강간 쪽이 모멘텀을 제일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정유시설이라던가 송유관 설치와 관련해서 강관 기업들이 부각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건 기대감 때문이고요. 결국에는 실제로 수주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가능성은 생각보다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테마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세아제강은 UAE의 이제 현지 생산 기지까지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 테마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주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고 지금 뭐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정말 안 좋습니다. 철강 업종 그리고 강간 업종 다 안 좋은 모습세가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돌파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래 좋았던 섹터들이 이 재건까지 맞물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재건주나 이런 테마성 같은 종목들은 기존에 조금 안 좋았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이 맞물려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많은 이 철강 기업들, 관광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까? 이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업체들이 조금 더 가시성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쪽으로 종목이 조금 더 압축이 되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약간 전방위적으로 누군가는 될 거야. 그러니까 전방위 이 기업, 이 섹터들이 어느 정도 동반적으로 올라가 주고 있다고 보면 나중에는 이제는 그 종목별로 압축 장세가 나오면서 이제는 개별 이슈로 작용이 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지금 막 무작정 이제 재건에 관련해 가지고 철강이냐 강간이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확정된 기업을 보시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이 테마를 떠나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난다라면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다가 담아가시는 게 저는 괜찮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실제 수주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어떤 기업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 소식을 듣고 나서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철강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철강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거 보게 된다면 아직도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살짝 테마성 움직임 보여주고 또다시 좀 조정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차례 테마성이 불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윗골이 나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났다가 또 다시 한번 상승. 네, 그렇죠.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알아가는 거죠. 중동에 대한 재건 테마는 강간, 철강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슈가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가격적인 안정화 단계가 들어왔을 때 그때 들어갔다가 이제 이슈가 불 때 또 그때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이슈가 불었네. 이거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야. 이제 시장에서 거래량이 터졌어. 그러니까 관심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오늘 장에서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상승력이 좋았던 종목들, 그리고 이때까지의 어느 정도 캐파성, 대형주 위주로 한 종목 이런 부분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놨다가 가격적인 부분이 일정한 정도 안정화될 때,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 주식이 1,500원에서 9,500원 사이, 그러니까 그 간격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흘러갈 때, 박스권 장세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셨다가 이슈가 불 때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거. 왜냐면 이 철강 섹터 같은 경우도 장 초반 같은 경우에 막 2자리 이상 상승 탄력, 20% 넘는 종목들도 대다수였어요.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가면서 약간의 힘을 잃으면서 무너지는 모세가 나왔는데, 물론 바닥권에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대 소화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안정화되고 나서 이슈 불 때, 이 오늘 장 초반에 파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어느 정도 박스권 부분에 있다가 이슈가 나올 때 수익을 보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야. 뭐 건설주도 같은 경우 재건 테마 불면서 뭐 2배가 올랐네, 아니면 30%가 올랐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전 철강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재건 관련된 이슈로 강력한 슈팅이 나온다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철강보다 먼저 올랐던 건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으면서 빠지고 있거든요. 이 건설주들 단기 테마로 좀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바닥을 딛고 진동폭을 좀 줄이는 구간으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건설이 철강보다는 중장기성으로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그렇게 좋은 섹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해외 인프라 투자나 그리고 원전까지도 엮여져 있는 모습세, 그런 부분까지도 맞물리고 재건까지 여기서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을 딴다라고 보면 건설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성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가능성은 있고요.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다들 알다시피 중동
중동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진출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GS건설, 뭐 대우건설, 삼성 E&A 이런 기업들이 중동의 대형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건 프로젝트에서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주가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뿐만 아니라 원전과도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데이터 센터 건립에도 건설주들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만큼 저는 철강보다는 건설주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네, 그럼 건설주도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떤 종목 조금 관심 있게 보세요? 건설주 안에서는 저는 GS건설이 조금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급등의 대명사였던 것 같아요. 건설주 중에서 가장 빠른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 그렇지만 뭐 삼성 E&A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올라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GS건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대우건설이 일정 부분 올라가면 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GS건설을 유심히 지켜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막 담아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요. 대우건설이 올라가네? 그렇다고 보면 대우건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GS건설을 들어가서 약수익이라도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오늘 한국전력과 같은 유틸리티 쪽도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유가라던가 뭐 LNG와 관련된 가격 부담이 좀 안정화가 되면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증권가의 분석들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건조와는 다르게 지금 많이 올랐던 유가 때문에 피해를 봤던 기업들 좀 주목해봐도 좋을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다. 어떻게 보세요? 주목해야죠. 가장 대표적으로 항공주들이 먼저 1차적으로 올라줬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반등 탄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한국전력이 정말 시세를 잘 분출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는 뭐 전쟁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유가가 올랐죠. 그러면서 주가의 반등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못 보여주면서 떨어졌는데 한국전력을 들어가시려고 하면 키포인트가 약간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못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LNG 가격이나 유가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전가를 못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만약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고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유가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까지 나왔던 뭐 철강이냐 건설이냐 이런 것보다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성에 좀 더 집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수익률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무거운 종목이고 급등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차분하게 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안정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무겁게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철강, 건설 그리고 유틸리티까지 해서 지금 재건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여기에다가 항공주들까지 뭐 미리 강하게 슈팅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접근했을 때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듯합니다. 그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아직은 재건과 연관이 있는데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주목받지 못한 종목,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건설기계를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의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부각이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동 전쟁에 약간 키포인트를 맞추면서 철강주냐, 뭐 건설주냐,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사태만 봤어도 그때 항상 종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이 올라갔던 섹터가 건설기계 섹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동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 타자는 저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이제 종전이 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기계를 본다라고 보면 중동의 수성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 종전의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건설기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차라리 건설주 철강주 이슈를 받았던 섹터보다는 이슈는 덜 받고 있지만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건설기계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기계 쪽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진짜 수혜 섹터로 건설기계 쪽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이왕이면 네. 대형주로 보시는 게 낫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HD 건설기계를 보시는 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합병했는데 합병하고 나서 실적이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꿈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합병했는데 실적이 더 안 좋아져. 이런 걸 떠나서 합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통된 사업부나 연구개발비나 이런 부분이 더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시너지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갔기 때문에 HD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HD 건설 인프라코랑 합병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를 더욱더 발휘하면서 실적까지도 좋아졌고 굴착기와 힐러도 관련해가지고는 글로벌적으로 탑티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은 유럽에서 공사 현장이나 미국에서 공사 현장이나 HD 건설기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키워드는 충분히 갖고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 센터 건립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가 최근에 어느 정도 실적의 밑바탕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리고 가격 또한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 단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지금 중동 종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중동 관련된 기업들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안 보는 게 낫죠, 솔직히 말해서. 안 본다고요? 네. 왜냐하면 네. 한 차례 불렀다가 네.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은 막 사고 싶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올랐네? 그럼 이 종목 체크해뒀다가 가격이 안정화될 때 그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할 때 들어갔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제 중동 전쟁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가시성이 나타날 때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왔다가 그때 들어가자. 그리고 이슈가 나올 때 수익을 보고 나오자.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 강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 상승 랠리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라는 워낙 강대한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테마성 짙은 종목은 이슈 플레이만 즐기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급등이 나왔던 종목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눌림목 구간까지 여유롭게 좀 기다리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